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주정입니다. 지수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1% 하락, 코스닥은 1.89%. 이 수준에서 오늘 마감장까지 아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갑작스러운 큰 조정에 아마 많은 분들 힘드실 것 같은데 앞서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저희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잠깐의 조정이고 미국 시장 그동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잡지 못해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미리미리 발빠르게 움직여서 다음 달에는 또 내년에는 여러분들 좀 더 큰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방송에 대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직접 찾아가는데요. 12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 일산을 시작으로 의정부, 강원도 원주까지 갑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검색하셔서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아니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의심되는 연락 받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순서 최재원의 도전 100점 100승입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시장 상황 그리고 테마 또 위원님의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정말 힘든 장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뭐 차트부터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조금 눌렸는데 한 1% 정도 눌렸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증시가 이렇게 눌리면 보통 대형주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눌려야 되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버티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내리는 뭐 아까 잠깐 봤을 땐 코스피의 상승 종목이 그 천몇백 개 중에 한 80종목 외에는 다 내리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됐고요. 그 80종목 중에서도 뭐 대부분이 NFT 아니면은 뭐 윤석열 테마주 뭐 이런 경우인데 그냥 결과적으로 조정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며칠째 그런 장이 좀 계속되고 있죠. 네. 이날 꼬리가 너무 약해서 이 꼬리를 한 번은 매우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차트만으로는 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트레이딩 뷰를 켜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게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에 이렇게 원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하나가 나왔다가 오늘 아직 컨펌은 안 났어요. 컨펌은 안 났고 오늘 한번 이 자리를 갱신을 살짝 해주면서 저점이 갱신되었고 RSI에서는 지금 이렇게 갱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굉장히 강한 상승 다이버전스로 인한 굉장히 강한 이중첩이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중첩이 하나만 됐을 때는 보통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이중첩일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튀어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조금 의식을 해보고 오늘 장이 1시간 봉이 이제 하나 남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까지는 알 수 없고 내일까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RSI가 지켜주고 RSI에서도 반등이 이렇게 나와준다면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 가지 시나리오를 의식해 볼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안 좋아요. 조금 안 좋은 시나리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하락장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락장은 아직 아니다. 네. 왜냐면 나올 일이 없죠. 사실 미국도 가슴이 그런데. 철렁했습니다. 네. 네, 하락장 얘기는 아닌데 이 다이버전스를 일봉으로 가지고 온다면 1시간에서 이중첩이 뜬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여기가 저점이 한번 갱신되고 저점이 한번 갱신되어야 여기서 RSI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저점을 한 번 정도는 더 갱신한 다음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의 여지가 남아있다. 이게 세컨 시나리오인데 그 저점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점은 최대 2,795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 네. 근데 일단은 파동이 연장이 나오려면은 중요한 자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910을 지켜줘야 돼요. 2,910을 지켜줘야 되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파동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장이라고 볼 수는 없어지고요. 연장 파동이라고 볼 수는 없어지고 아예 한 조정 파동을 마무리를 하고 아예 조정이었다. 이전까지의 파동이 연장을 위한 파동이 아닌 이 상승 안에서 연장을 위한 조정이 아닌 아예 그냥 큰 조정이었다고 보고 아예 코스피의 고점을 더 높게 봐야 돼요. 진짜 막 남들이 보는 3,800, 4,000 이 정도까지 봐야 되는. 만약에 여기까지 주고 여기서 일봉에서 상다가 나와서 강하게 튀어오른다면은 코스피의 고점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해석이 많이 갈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게 좋겠죠. 고통의 시간을 더 감내고 싶지는 않으실 테니까 대부분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고 이게 세컨 시나리오고 메인 시나리오는 1시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두 개가 다 컨펌이 나서 이중첩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맞긴 한데요. 지금 한 번 더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올려 세울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전략도 세워드리죠. 지금 채팅방에서도 실시간 채팅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마감장 전략도 계속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이 오늘은 테마를 또 어떻게 확인하셨을지 궁금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두 가지 테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두 가지 확인해봤습니다. 천연가스 그리고 오징어 게임 2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한동안 정말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악재도 많고 요소수 대란이다 다른 원자재들의 값이 다 일제히 오르다 보니까 천연가스 딱 꼬집었던 건 다소 또 오래된 일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천연가스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천연가스는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보는 게 아직은 맞을 것 같아서요. 단기적으로는 잠깐 며칠 스톱, 그 다음엔 다시 고죠, 당연히.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스톱. 고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은 천연가스가 이제 천연가스 선물이 메인 거래죠. 메인 거래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현물 시장에 이 선물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이거 일봉이에요. 시간봉도 아니고 일봉으로 2불짜리가 8불까지 거의 한 6불 정도, 6.5불까지 오르면서 이제 천연가스가 옆집 종목도 아니고 코스피 종목도 아닌데 이렇게 3배가 오르면서 선물 가격이 3배나 오르면서 이제 실물 경기에서도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석탄 가격이 또 오르고 이러면서 요소가 또 부족해지고 비료, 식량까지 전부 다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유럽 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조금 어느 정도 재개한다 이런 말을 말로만 했었다가 실질적으로 어제 그렇게 공급을 조금 하면서 천연가스가 한 10% 정도 선물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1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네?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을 찾아보자면 원인은 친환경 에너지 때문이에요. 네, 친환경 맞아요. 에너지 화력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으로 좀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조금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다가 너무 일찍 세운 거죠. 현재 네. 기술이 그 정도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영국이 이제 유럽의 에너지 보급소 같은 곳인데 왜냐면 이제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이쪽에서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거기에 그 바다를 가보면 엄청나게 건물만한 그런 건물이 몇 배나 큰 이런 풍력 발전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바람이 안 불어오면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애초에 유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대체 그 두 번째 에너지 소스인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게 된 거고 그 와중에 러시아가 나 안 해 이래버리니까 이렇게까지 폭등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어느 정도 공급해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현재 친환경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굉장히 적은 양으로밖에 안 만들어지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는 짓겠다고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죠. 또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점점 높아지고 이렇게까지 높아졌다가 이제 러시아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공급을 다시 해주면서 조금은 안정세를 찾겠다 싶겠지만은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네. 많이 부족하고
원래는 천연가스보다 이 풍력에 조금 더 의존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천연가스가 러시아가 공급을 좀 다시 시작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날 일은 아니고요. 이미 실물 경기에서는 뭐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로 요소를 만들고 중국 같은 경우는 석탄으로 만드는데 지금 중국 호주 거 못 갖고 오죠. 호주가 안 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단순히 이제 천연가스나 뭐 석탄 가격의 상승이 이대로 멈출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 한 번 더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봐도 이 천연가스 선물 차트를 봐야겠죠. 아무래도 네. 천연가스 관련주니까. 차트상으로 봐도 4.9불에서 4.5불 이 두 자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유의미한 자리입니다. 여기를 지키고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최소한 7불 정도는 찍어줘야 어느 정도 상승이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7불까지는 못 갔고 더 올라간다면 뭐 8불, 9불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천연가스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ETF가 또 오늘 상승 차트를 보면은 상승 종목을 보면은 천연가스 인버스 ETF 레버리지죠. 네. 레버리지가 안 들어간 상품도 밑에 보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천연가스가 10% 내리면 20%가 오르는 이런 ETF 상품들이 4개나 있습니다. 상승에. 상승 상위에 4개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매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거래량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가격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게 좋고요. 결과적으로 천연가스 관련주들 실물 경기에서는 이 좀 공급이 조금 풀렸다고 해서 그렇게 요소 대란이나 이런 게 갑자기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 식량이나 요소 같은 거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쟁여놓는다고 하나요? 네. 사재기를 해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될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원자재를 갖고 있는 나라나 뭐 회사들이 점점 더 원자재를 안 풀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 같이 이런 원자재를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될 것 같으면 계속해서 사재기를 합니다. 지금 가격에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그 천연가스 인버스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분들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시는 건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겠죠.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네, 하지만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가격이 그렇게 하락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조금의 조정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유럽의 이 에너지난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 도와주시죠. 네, 뭐 일단 이렇게 되면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단순히 뭐 친환경 에너지로 시작된 거지만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죠? 나비 효과라고 하나요? 스노볼이라고 하나요? 이게 굴러와서 네. 이게 커진 겁니다. 이제 조그마한 눈덩이가 점점 굴러와서 커졌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나 기업들이 원자재를 사재기하거나 쟁여놓거나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연가스 뭐 관련주 인버스 ETF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의 천연가스 관련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 단순 조정이니까 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천연가스 선물 차트 제가 말씀드린 4.9불에서 4.5불 사이에 지지 라인을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이런 국제 정세를 잘 알고 계시고 저희 도전 종목에도 어제 팜스토리를 또 편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천연가스 그리고 비료, 천연가스를 위해서 태우는 비료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좀 쉬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천연가스 관련주 중에서요? 네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볼만한 게 요소 관련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소 쪽인 것 같고 뭐 KCTC 같은 물류 관련주들 좋게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KCTC 조정을 좀 받았죠. 아무래도 요소 관련주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같이 받은 거고요. 그러나 여전히 계속해서 볼만하다. 오늘 매도 물량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량난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물류 관련주들, 물류 대란이나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와닿으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지만 바로 옆 나라 중국이죠. 바로 옆 네. 나라 중국이니까 이런 농산물 관련주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인구도 워낙 많은데 그 나라가 요소도 많이 만들긴 하지만 요소의 원재료가 되는 석탄이 네. 없습니다. 지금 원래 호주에서 다 가져왔는데 호주에서 안 주니까 결과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식량난을 계속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산물을 계속해서 막 몇십 톤, 몇백 톤, 몇천 톤, 몇만 톤씩 계속해서 수입을 미리미리 하면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사재기 이게 결과적으로
우려가 실제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러시아가 단순히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했다로만은 끊기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네. 맞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영향이 클 만한 건 KCTC 같은 뭐 물류 관련주지만 옆 나라 중국도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조금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 농산물 대란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해봐야 할 테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논리를 생각하면 물류나 뭐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천연가스 관련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검색을 해보면 뭐 한국가스공사, 서울가스, SK가스 이런 종목들이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는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를 좀 대표적으로 차트를 볼게요. 네. 언급을 하셨으니까 보는데 이거 뭐 아까 본 천연가스 차트랑 똑같죠. 올라가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선물이 조정을 받으니까 받는 건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4.5불, 4.9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근처 한 43,000원, 42,800원에서 한 39,000 한 500원 정도 요 사이겠죠. 아무래도 요 사이가 지지 받으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차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한국가스공사 차트도 그렇고 뭐 지금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가스도 비슷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SK가스는 더 많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맞는 종목을 찾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원픽은 KCTC 물류주를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물류주는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게 물류주겠죠. 아무래도 네. 우리나라는 지금 요소 대란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항이 멈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멈추면 난리 나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메인으로 하는 나라인데 정말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물류 관련주들은 뭐 계속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단기적인 상승은 물류 관련주, 요소 관련주로 인한 물류 관련주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확산된다면 아마 이제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농산물 쪽이 확산될 거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물류랑은 다르다. 이제 생존이랑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국가 간의 무기로도 쓰일 수 있는 게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 상승 정도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 테마는 중장기적으로 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주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 테마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정말 버킷 스튜디오 상승세가 너무나도 가파릅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 2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고일 것 같아요. 그렇죠? 스톱입니다. 스톱인가요? 네. 네, 2라고 붙여서 저는 또 다른 호재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기서 스톱이군요.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봐도 버킷 스튜디오는 이제 제 종목이었죠. 제가 2,000원대 잡은 종목인데 2,000원대 잡아서 4,000 몇백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거의 더블을 갔는데 더블의 수익을 냈는데 원래는 한 번 더 매수할 생각이었어요. 이제 가족방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엔터주 중에서는 뭐 큐브 엔터랑 버킷 스튜디오 보고 있고 큐브 엔터는 실질적으로 여기도 나왔었죠. 백전백승으로 나와서 승 챙겨간 후에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큐브 엔터고 그다음에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 회사로 뭐 제이 콘텐츠와 버킷 스튜디오 보고 있고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면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 더 갈 차트는 맞았어요. 네. 내려오면 다시 한번 매수를 하겠다라고 가족방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려오질 않네요. 저는 여기까지 내려올 줄 알았어요. 최소 3,000원 네. 중반대는 볼 줄 알았는데 여기서 갭도 안 메우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쌍바닥을 만들더니 갑자기 막 상한가를 가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한 번 더 오를 거는 알았지만 이제는 한 번 더 오르면서 원래 봤던 목표가까지 애초에 이 종목이 맥시멈으로 오르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로 봤던 자리 정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스톱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2 나올 거 모르시는 분 없었죠, 사실. 맞아요.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이 그만큼 흥행했는데 2가 나오고 애초에 끝 마무리 단계에서도 이정재가 이제 2에 참가하면서 다시 한번 참가하면서 이제 2의 시리즈를 어느 정도 예견된 거였는데 이게 호재로 과연 쓰일 정도인가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버킷 스튜디오가 이거를 이용하는 이제 주가를 올리는데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이렇게 호재가 다 나왔고 주가가 여기서 큰 거래량과 함께 제가 항상 말하는 신고가를 갱신할 때 나오는 큰 거래량을 항상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큰 거래량 나오면서 고가 갱신 한 번 정도 갭 뜬 다음에부터는 좀 위험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까지 홀딩하신 분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저도 2,000원에 사서 4,000 몇백 원에 팔았는데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충분히 애초에 2,000원대 봤던 목표가 한 4배 정도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거의 다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테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스톱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게 원래 위원님이 이렇게 상한가를 가면 한번 좀 따라잡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지금 기대감에 더 상승하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래량까지 함께 터졌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버킷 스튜디오도 그렇지만 쇼박스 같은 종목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줬거든요. 네, 윗꼬리 달고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이 종목은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버킷보다 더 안 좋습니다. 차트가. 그런가요? 왜 그렇죠? 매집의 정도도 버킷보다 애초에 작았고 애초에 이 자리에서 똑같이 봤을 때라고 보면은 이때 제가 아마 상승의 직전에 아마 이때 주유소 3부에서 상담을 했었어요. 이 양봉이 나오기 전에 여기 부분에 상담을 했는데 4,000원대에서 한번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것도 같이 엮이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랬는데 차트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더 안 좋습니다. 버킷보다. 버킷은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지는 않은데 쇼박스는 과연? 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차트상에도 그렇고 패턴상에도 그렇고 패턴값 상으로도 올 자리를 다 왔습니다. 여기도 아직 돌파 못하고 있죠. 여기가 뭐 흔히 말하는 1대1 자리라는 좀 굉장히 강한 자리인데 여기도 좀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고점을 갱신한다면 그거야말로 도망가야 될 때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뭐 이런 오징어 게임 관련주를 나중에 매매하시더라도 쇼박스보단 버킷이 훨씬 낫다. 버킷 같은 경우가 세력의 매집도 확실하고 올릴 때도 시원시원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움직임 자체가 워낙 크긴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자리에서만 잡는다면 훨씬 큰 수익률을 줄 수 있고 쇼박스 같은 경우는 버킷보다도 훨씬 더 애매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나 쇼박스 같은 경우에 둘 다 이제 마지막 불꽃을 그러면 태운 것 같네요.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도 있잖아요. 뭐 덱스터도 있고 NEW도 있고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에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그럼 이제는 오징어 게임 2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컨텐츠주들 전반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컨텐츠주들은 계속해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 인정을 받은 컨텐츠 강국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마는 확산되기 마련이고 이전에 말했던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만은 조심을 해야 되지만 현재 넷플릭스 상위에 뭐 4개가 우리나라 작품이죠. 우리나라 작품이 현재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이후에 나왔던 작품들이 오징어 게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호평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넷플릭스를 포함한 OTT 회사들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에 투자를 하겠죠. 이제 그런 회사들은 이제 돈을 주고 만들려고 합니다. 몇백억씩 주고 이걸로 좋은 작품 만들어 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콘텐츠 회사들이 많은 투자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점점 OTT 회사가 이제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네. 점점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가 좀 딱 정해져 있죠. 이제 그런 해외 OTT 회사들이 몇백억씩 들고 와서 이제 좀 만들어 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수주를 넣을 확률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계속해서 유동성이 돕니다. 돈이 돕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작품들이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그거는 나중에 문제인데 현재 이 컨텐츠 회사들이 컨텐츠 테마에 굉장히 큰 돈이 해외에 있는 큰 OTT 기업들, 작은 기업들 아니죠. 막 몇십 조씩 하는 기업들인데 몇십 조씩 하는 기업들이 몇백억, 몇천억씩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 도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컨텐츠 기업들의 테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컨텐츠 주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은 마지막 불꽃을 다 태우고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테마 2가지 살펴봤는데요. 샵 0082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 다양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요. 이제는 운영 원칙과 함께 오늘의 도전 종목까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합니다.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을 달성하게 되면 1승을 챙겨가죠.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 톡방에서 공지하겠습니다.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또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자, 지금까지의 종목들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총 25전 14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승 챙겨간 종목들 소개해드리자면 코아스, 노랑풍선, 현대해상 승 챙겨갔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아시아나항공 여전히 도전 중이고요.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 열심히 승 챙겨갔습니다. 네, 그리고 텔레칩스, MPK가 하루 만에 승 챙겨갔었고 동국제강, 삼성전자, NFC 승 기다리고 있죠.
여기에서 승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폴라리스 웍스, 폴라리스 오피스도 또 어제 또 강세 보여줬더라고요. 아진엑스텍, 메타버스 관련주로 승 챙겨갔고 나노도 승 챙겨갔고 카카오뱅코도 금세 승을 챙겨갔습니다. HK 이노에는 2차 매수까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네, 위지트, YJM 게임즈 어제 승 챙겨갔었고 유로와 에이테크 솔루션이 도전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새로 편입된 종목 다시 한번 팜스토리에 도전 중이죠. 자, 백전백승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은 바이오 기업 합병하면서 고려 HT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지금까지의 승률 14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씩 매번 이렇게 익절을 하다 보면 계좌 수익률도 점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좀 아쉬운 종목들 한번 AS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한 세호가 차이로 목표가를 안 준 팜스토리랑요. 네. 그다음에 동국제강이 아마 조금 우려가 많으실 것 같아서 동국제강 이렇게 두 종목 에이스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종목 이거 잘못 나간 것 같은데 금호 HT입니다. 아, 금호 HT로 네. 네, 바꾸겠습니다. 너무 생소해가지고 그래서 네. 저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금호 HT입니다. 잠시 후에 금호 HT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그럼 매수가만 먼저 좀 들어볼까요? 금호 HT는 이거 2,485원으로 할게요. 2,485원. 지금 현재가고요. 2,485원에 매수가를 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마감 남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저희는 AS 진행을 해볼게요. 팜스토리 또 많이 아쉬우신 것 같아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아, 이게 어제 네. 갑자기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겠지만 봉 모양을 제가 크게 의식을 하는 건 아닌데 봉이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 없는 봉이 뭐 추세에서 나오면 항상 그 다음 날은 반대로 나오는 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그냥 확률적인 건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제 갑자기 말을 하자마자 네. 많은 분들이 사신 것 같아요. 시장가로. 갑자기 막 올라갔었잖아요. 갑자기 막 종가에 막 네. 말도 안 되게 올라가지고 이게 눈치를 챘구나 의식을 했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지 않을 확률이 높겠다 싶었는데 3,120원이 목표가였고요. 5%를 몇 호가 차이로 주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정말 아쉽게 내려갔는데 아무래도 제가 조금 시장 자체를 워낙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딱히 밑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시장가로 매수하셔라, 긁어라, 괜찮다. 네. 어차피 승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시장이 괜찮을 때는 더 괜찮을 수 있는데 요즘같이 좀 시장에 수급이 없을 때 제가 너무 매수가를 나이브하게 잡아가지고 조금 5% 거기서 나이브하게 잡은 거에다가 5%까지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최근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이브하게 잡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올라갈 거라, 더 올라갈 거라 그렇게 잡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조정폭이 작지 않죠. 결과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정폭이 작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올라갈 거고 전부 다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를 갈 거다. 다만 요즘 시장이 많이 안 좋고요. 저는 매수가를 그냥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시장가로 드립니다. 다 편하게 사시라고. 네, 맞아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항상 매수하실 때 요즘 같은 시장에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반만 매수하시고 아니면 다음날 시초가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매수하시고 이런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방송이다 보니까 다 사셔서 다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좀 시장가로 드리는 거니까 그건 제 그냥 그런 마음인 거고 그렇다고 이제 꼭 딱 좋은 매수가는 아닙니다. 사실 항상 드리는 매수가가 좋은 매수가일 수가 없죠. 시장가인데. 네. 그러니까 매수 밴드를 원래는 좀 정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누군 못 사고 누군 사고 이러면 저도 스트레스라 그냥 좀 다 같이 좋게 사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시장가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다 보면 이런 거를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감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 최근 같은 장에는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그냥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다시 네, 올라갈 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량 같은 경우에는 식량난이 심해지면은 정말 밑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아쉬우셔서 그래도 많은 분들 매수하신 것 같고 또 승률 좋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4개 매수하셔서 3개 승봤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시면요. 지수도 좀 올라가고 종목들도 승을 금방금방 챙겨갈 것 같습니다. 동국제강은 어떻게 할까요? 짧게 동국제강 답변 같은 도와주세요. 경우에는 우려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나가지 좀 됐는데 이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때쯤에는 제가
지수를 상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거라서 바로 못 가는 좀 이런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면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호재가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쉽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수 영향을 받는 거고 이 매수 중요한 지지 라인 지지 밴드 안에 있습니다. 지지 밴드 안에 있고 이 밴드 안에서는 원래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니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이탈하지 않았고 다만 올라가려면 지수 상승이 어느 정도 동반될 수밖에 없는 시가총액이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동국제건도 얼른 승 챙겨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금호 HT고요. 매수가는 2,485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 좀 들어볼까요? 금호 H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뭐 이런저런 뉴스도 찾아보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도 와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할 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최근에 원래 안 그러는데 뉴스랑 테마를 조금 찾아보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네. 이제 원래 오늘 나가려고 했던 종목이 이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또 테마를 보고 정했는데 다행히 오후까지 좀 밀려주면서 원했던 자리를 못 지켜서 종목을 급하게 바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온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순전히 차트로만 봤습니다. 원래부터 좀 관심 종목에 있던 종목이고 순전히 아무것도 안 보고 차트로만 고른 다음에 그냥 이슈를 갖고 왔는데 이슈 자체가 뭐 바이오 기업의 인수, 뭐 진단키트 항체, 뭐 항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아무 의미 없고요. 네. 그냥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차트상으로 단기 저항 돌파인 건가요? 저항 돌파는 아니고요. 네. 다만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원래는 딱 이 종목을 딱 정말 타이트하게 매수할 거면 2,350원에서 2,250원까지 매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여기 지지 라인은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좀 잘 지켜주고 있고 단기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다. 그렇지만 좀 큰 지지 라인까지는 안 왔고요 아직. 그렇지만 단기 저항 돌파랑은 또 반대되는 단기 지지 라인, 단기적인 지지 라인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즉 2,775원의 저항대를 다시 한번 도전하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고 이번 상승에는 돌파할 확률 역시도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로지 차트로만 접근을 했습니다. 금호 HT, 그래도 자동차용 조명 부품 전문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485원에 매수가 정해주셨으니까요. 계속 같이 매수하시면서 승 챙겨가기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정수의 신의 한 수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입니다. 이정수 위원님이 마감장 앞두고 오늘 시장 점검과 함께 또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큰 조정이 나와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또 오르는 종목만 계속 오르는 시장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분석 좀 도와주시죠. 네, 오늘 아침서부터 시장이 좀 재미가 없었죠. 전 종목이 흔들리고 막 그래서 많이들 좀 걱정하셨을 텐데, 반대로 제가 노란톡방 지금 3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긴 지금 파티 타임입니다.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YG 플러스를 제가 어제 신의 한 수에서 이게 움직일 거니까 이거를 공략을 해야 된다고 어제 좋아요를 제가 많이 눌러놓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YG 플러스 갈 거니까 잘 보라고 사시라고 했는데 오늘 8%가 급등이 나왔고 장중에. 그리고 지금 초록뱀 미디어도 오늘 하루 종일 떠들어댔는데 안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났는데 오늘 또 올라갔고요. 그리고 IHQ마저도 지금 올라가면서 뭐 강조했던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바람에 사실 지금 노란톡방에는 다들 지금 너무너무 좋다고 지금 뭐 파티 타임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자,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그렇게 시장이 뭐 폭락하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냥 뭐 얼마든지 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흔들렸던 부분들인데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뭐 빠지는 게 크진 않아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게 조금 더 빠졌죠. 그래도 얘네들도 박스권입니다. 저점을 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뿐 급락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냥 땡깡 부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의 흐름들이 더 좋은 거고 그다음에 테마주의 흐름들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사실 오늘 아침에서는 전 테마주들이 다 좋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래도 일부 게임주와 그다음에 일부 이제 엔터주의 흐름들이 좋았던 거고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이 특별히 더 개인들의 체감들이 나빴던 이유들은
일단은 많이 빠졌던 제약주들이 더 빠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셀트리온은 조금 움직이지만 나머지는 더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IT 섹터들도 더 빠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서 많이 올라갔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3에서 5% 정도가 빠졌는데, 일단은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전일날 이제 테슬라 주가가 11.99, 거의 12%가 빠진 건데, 미국 시장에서 머스크의 대규모 지분 매각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영향이 지금 나오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의 그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제가 작년에서 에코프로비엠, LNF, 그다음에 후성, LG화학, 에코프로 뭐 등등 종목 다 추천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그때 추천한 가격대에서 1060% 올라간 에코프로 BM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960%인가? 그 정도 수익이 났고요. 후성 같은 경우도 396%가 수익이 났고요. 이게 다 아침 방송 추천했었던 종목들인데, 저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조심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끝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끝난 거는 아닌데, 워낙 고가에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에코프로비엠 이 종목을 보면, 제가 작년에 에코프로비엠을 이거는 방송의 추천주로는 에코프로를 줬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회원들한테만 줬던 종목인데, 한 5만원대 줬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5만원대 줬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이만큼이 올라간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이 정도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이거를 27,000원에 추천했었습니다. 27,000원 추천했는데, 많이 갔다는 얘기죠, 모두 다. 27,000원이면, 뭐, 여기라 치고, 올라간 게, 이게 한 600%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다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 더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들고 있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 발상이고, 이 정도 올라갔으면 조정을 받겠거니라는 생각이 정상적인 건데, 물론 아직도 수익률이 뭐 3만원에 사서 뭐 4만원에 사서 수익률이 몇백 프로 낮다. 그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하한가 맞으면 팔면 돼요. 그래도 수익이니까. 근데 이 꼭대기에 사는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해 보인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오늘 또 이 2차 전지 얘기를 하냐면, 2차 전지주들이 안 빠지고 계속 버틴다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계속 조정받을 때마다 공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 종목이 결국은 셀트리온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셀트리온도 작년에 올해 1월 달하고 작년 12월 달에서 제약주들이 돈이 빠져나간다. 자금들이 빠져나간다. 그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2차 전지도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는데 그런 조짐이 보여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LNF, 에코프로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장기 투자하다가 셀트리온, 시젠처럼 물려가지고 고생을 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2차 전지가 아직 확실하진 않는데요.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좀 잡혔어요. 그래서 이 흐름들이 제가 한 보름에서 한 달 동안 제가 연구를 할 텐데, 이게 만약에 확실하게 2차 전지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러면 이 자금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 게임주나 아니면 엔터주나 아니면 정치 테마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추측이에요.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더 수급적인 부분들 제가 조금 자금들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봐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빠져나간다라 그러면 다른 테마주로 그게 전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게 엔터주, 게임주, 이미 게임주는 신의 한 수에서 이미 소통방송에서 게임주가 확산이 나올 것이다, 크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달 전부터 미리 얘기를 했고, 그 흐름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 이쪽이 움직일 건데, 이쪽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2차 전지 때문에 전 종목들, 전 업종들이 시퍼렇게 멍들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게임주와 엔터주들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나마 선방을 해줬고, 그 다음에 컴투스, 그래서 컴투스하고 게임빌이 강했고, 덕기 스튜디오랑 뭐 쇼박스 같은 오징어 게임주 관련주들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NFT, 엔터주, 그 다음에 게임주 이렇게 강했다. 아무거나 공략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좀 전에 요 얘기로 반복적인 단어가 계속 들어갔죠. 제가 봐도 대충 한 6번, 7번 들어갈 것 같은데, 많이 강조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종목명은 노출시키진 않았지만 그런 섹터들을 공략하시는 게 지금 제일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떨어지면 또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잡았다가는 최근에 급락하는 종목들 보게 되면 FAC 엔터도 지금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서 그래요.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건데 많이 올라가 떨어지면 떨어지면 또 잡으면 돼요.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떨어지면 또 사면 또 먹으니까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IM처럼 곳곳에 지뢰가 몇 개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바닥에 있다고 주워 담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지뢰가 숨겨져 있고 독버섯이 숨겨져 있으니까 아무거나 주워 담으면 안 되고 아침 실전 매매 정수를 보면 제가 그나마 그러니까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YG 플러스 계속 얘기했더니 잘 움직이죠. 그다음에 초록뱀 미디어 계속 얘기했더니 지금 계속 올라가죠. 뭐 등등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YG 플러스도 이것도 지금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한 7번, 8번 추천했던 것 같은데 결국 올라가죠. 이런 것처럼 강조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워 담지 말아라. 싸다고 아무거나 주워 담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이 드렸던 그 버킷 스튜디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자, 상한가를 갔어요. 상한가를 갔고 막판 좀 흔들렸지만 다시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황동혁 감독이 이틀 전에 8일 미국에서 열린 이제 오징어 게임 홍보 행사에서 굉장히 그 반응이 너무 좋아서 후속 시리즈에 대한 반응이 너무 이제 기대감들이 너무 커서 그래서 그런 요청과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오징어 게임 2가 나오겠거니라는 그런 뉘앙스로 오늘 움직인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 얘기는 이전에서도 했었었고 오징어 게임 2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재미가 있든 없든 나중에 그러니까 2탄이 재미가 있든 없든 나중 문제고 뭐 재미있겠죠. 1탄이 재밌었으니까. 어쨌든 나오긴 나올 건데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라 움직였는데 일단은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 사이럼 픽처스에 투자를 진행을 했던 쇼박스가 오늘 또 강세를 보여줬고요. 거기에 투자를 했었던 이제 쇼박스가 강세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주연 배우의 이정재의 소속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가 그렇게 엮여서 지금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다른 OTT 관련주나 다른 제작사 관련주한테도 긍정적인 겁니다.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뭐 IHQ라든지 키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도 저는 분명히 순환매가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어쨌든 버킷 스튜디오는 살 수는 없지만 요것으로 인해서 오징어 게임 내지는 그 외에 이제 제작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더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을 얻지 않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못 사요. 살 수는 없지만 다른 OTT 관련주를 보셔라 라는 말씀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빌인데요. 오늘 게임빌이 또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게임빌은 작년에서 5만원대 얼마인가 5만원대가 맞을 건데요. 맞을 거예요 아마. 5만원대가 아니군요. 어쨌든 이거를 표적 종목으로 작년에 추천했었었고 어제까지가 300 몇 프로 수익이었는데 오늘 또 올라가면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아직 뭐 집계는 안 해봤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아마 400% 근처에 갔을 건데 한 380% 정도? 어쨌든 바닥엔 좀 움직였는데 어쨌든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왜 움직였는가 보면 요즘에 게임주도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시장 얘기를 했지만 뭐로 움직인다? 메타버스, NFT, 가상현실,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P2E 이런 이슈로 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게임빌도 지금 움직이는 게 3분기 호실적과 그 다음에 NFT, 블록체인 신사업 진출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게임빌을 사야 되느냐? 아니죠. 못 사죠. 이미 저는 작년에서 물론 이게 NFT로 엮일 것이다. 그걸 보고 이걸 추천했던 건 아니에요. 작년에도 이걸 왜 추천했냐면 워낙 바닥에 있고 그렇죠? 워낙 바닥에 있으니까 여기서 사면은 못해도 6만 원은 가겠지. 그게 대충 한 70% 80% 수익률이었거든요. 못해도 저기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줬던 거고 올해에서도 그 정도 비슷하게 수익률을 줬다가 조정을 받고 최근에서는 위메이드가 급등을 하면서 NFT라든지 가상현실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게 엮이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건데 목표치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조만간에 이름을 바꿀 거랬죠. 컴투스 홀딩스로 이제 이름도 이제 바꿀 건데 어쨌든 힘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 갈 겁니다. 근데 이걸 왜 오늘 분석을 해드리는 거냐면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냥 NFT만 스치면 날아가요. 그게 NFT가 뭐든 그게 사업이 진짜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얘는 NFT야 그러면 그냥 급등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래 테마라는 게 그래요. 묻지마장세. 그냥 너 NFT야? 응. 그냥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철강주들이 강할 때에서는 이런 적도 있어요. 철강주가 아닌데 이름에 철자가 들어갔다가 급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우픈 일도 있었는데 진짜로 그래요. 테마주들은 철강주가 아니어도 철자만 붙어도 날아갔던 그 흐름을 봤을 때에서는 지금 NFT도 약간 비슷해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NFT 뭔데 그냥 NFT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걸 신사업을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NFT로 엮였느냐 안 엮였느냐 메타버스냐 아니냐 지금 이 부분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원래 그래요. 테마주는 그래요. 그래서 연말과 연초장은 원래 그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대감이 지금 움직이는 건데 너무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저도 이런 이제 NFT 관련주로 해갖고 그러니까 YG 플러스고 이것도 NFT인데 아직 NFT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치면 날아가는 스치면 상한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NFT로 엮여야 되는데 아직 기사에 NFT가 엮이지 않았는데 뭐 언젠가 엮이겠죠. 그래서 NFT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을 아직 안 움직이는 애들을 잘 찾아보시면 걔네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게임비를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게임에만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엔터 쪽도 NFT 사업을 해요. 음반과 그 상품에다가 NFT 부착을 해가지고 판매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석을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 종목으로 드렸었던 초록색 미디어인데요. 오늘도 흐름들이 좋아가지고 아침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단 기분은 좋아했죠. 왜냐면은 올해 기준으로는 2,400원에 추천했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최근 기준으로는 2,600원대 9월달에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2,600원대 샀던 사람들은 36% 수익이 났고 2,400원 샀던 사람들은 46% 수익이 났는데 사실 이거는 작년에서도 몇 번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1,615원에 추천했던 종목으로 드디어 작년의 고점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움직였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어제 나왔었던 그 공시죠. 1,1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래서 유상증자 형태로 투자를 단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초록펜 컴퍼니, 롯데홈쇼핑, 그 다음에 빗썸코리아, 비덴트, 위메이드트리, 버키 스튜디오, YG 플러스 여기도 YG 플러스가 속하네요. 그러니까 이 7개의 회사들이 그 투자를 단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유상증자 방식으로 800억 원, 전환사채 방식으로 300억 원 그렇게 해서 1,100억 원 정도의 그 자금을 조달을 그러니까 그 NFT 사업과 신사업을 하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파트너 드림팀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슈가 나오는 게 초록뱀의 미디어의 그 투자를 단행을 하려고 하는 이제 비덴트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 투자에 대해서 메타버스와 NFT 사업 본격화에 대한 얘기도 또 나왔고 사실 이거 말고도 좀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 방송 끝나고나마자 그 유튜브에서 소통 방송에서 그 부분은 좀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초록뱀 미디어 지금 120% 수익인데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NFT 얘기가 좀 난리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더 갈 것 같은지 안 갈 것 같은지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 점수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점수는요, 70.2. 왜냐면 시장은 그렇게 재미는 없었어요.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어제보다 5점을 더 깎아서 70.2고요. 매수 포인트는 75.2입니다. 그리고 테마는 여전히 저는 엔터주들이 움직이는 건 좋지만 그래도 정치 테마주가 분명히 한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 아무거나 막 잡으면 안 되고요. 패턴주로 잘 나눠서 잘 공략 들어가야 되는데 정치 테마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적으로 요거 소통 방송은 이어서 될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났다 그랬죠. YG 플러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게임주부터 해갖고 못해도 그런 쪽으로 잡으려면 열심히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입니다. 메타버스 NFT 엮인 종목들을 오늘도 상승세 가져갔는데요. 이정수 위원님이 종목 정말 잘 보시잖아요. 또 노란톡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소통 방송도 함께 하실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성탄절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같이 보시는 분들 300분 넘어가면 성탄절 선물도 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많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함께 했습니다. 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는 아니니까요. 의심되는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 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